허리를 삐끗한 것은 올해 2월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오사카에서 일을 마치고 편집자의 배웅을 받으며 신칸센 승강장을 향하느라 개찰구를 빠져나와서 손을 흔들기 위해 돌아봤을 때 허리에 뜨끔한 충격이 가로질렀다. 이건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삐끗한 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 굳은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나에게 세대가 비슷한 편집자가 작가님 지금 혹시 하고 개찰구 건너편에서 염려스러운 얼굴을 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럼 가볼게요. 하고 나는 몸을 살며시 틀어서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다. 신칸센에 탔다. 고통스러운 나머지 등받이에 기댈 수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니 어떻게든 버틸만 했다. 허리를 삐끗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 경험담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통증이 더 심했을 터였다. 다들 하나같이 삐끗하고 와서 그 자리에 그 자세로 꼼짝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나는 움직일 수 있었다. 신칸센에도 탔고 앉아있기도 했다. 근육이 단순히 놀란 거다 싶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묵직한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날은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깜짝 놀랐다. 통증이 무려 배로 늘어난 게 아닌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판때기 하나를 아래로 떨어뜨리듯이 침대에서 내려와 울먹이며 간신히 옷을 갈아입고 거북이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의사가 무슨 염증이라고 말한 후 흔히들 말하듯이 허리를 삐끗한 거네요 라고 설명했다. 허리를 삐끗하다니. 찜질용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는 것밖에 대처법이 없는 모양이었다. 염증이니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쪼록 탕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표정으로 다시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왔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은 며칠 후 나는 제일 먼저 의자를 사러 갔다. 내 작업실 의자는 보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놀랄 만큼 낡아빠져 앉아있기 불편해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의자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예전에 고가의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더니 몸이 착 감기는 것 같아서 몇 시간이나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소름이 끼쳤다. 몇 시간이나 죽치고 앉아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앉아있기 힘들어서 얼른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앉아있기 불편한 의자를 굳이 사용해왔다. 작업실 사진을 본 사람에게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안 닿던데 그런 의자에 앉아서 용케도 일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젠 두 번 다시 그런 무시무시한 통증을 겪고 싶지 않았다. 방어수단이 있다면 뭐든 갖추겠다는 심정으로 값비싼 업무용 의자를 샀다. 한시름 놓았던 점은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힘들지 않다는 것과 몇 시간이나 내리 소설을 쓰더라도 힘들지 않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일할 때와 한치도 다를 바 없이 나는 작업 종료 시간인 오후 5시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일했고 5시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어수단으로 나는 처음으로 정체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접골원이나 정체원이 많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곳에 방문한 적이 없어서 그곳의 위대함을 몰랐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쩐지 무서웠다.
무서운 건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마사지나 침, 뜸의 신세를 지고 있다. 아마도 작가나 편집자와 같이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쪽에 관해서라면 다들 기가 막히게도 잘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찾아갈 것이다. 어디 먼 동네에 신의 손을 가진 정체 마사지사가 있다. 침이라면 여기를 추천한다. 몇 년 동안이나 도통 낫질 않던 두통이 어디서 받은 시술로 싹 가라앉았다 등등. 그리고 다들 한결같이 사람에 따라서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니까 라는 말을 덧붙인다. 자신에게 안 맞을 때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무섭고 말고. 더더욱 무서운 건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시술사가 있다. 이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정체 마사지나 침술 관계자 중에는 유별난 사람이 있나 보다. 특히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콧구멍만한 공간에 침대도 없이 다다미 위에 벌러덩 누워서 시술을 받았다는 둥, 시술 받는 1시간 내내 싫은 소리만 들었다는 둥,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섭단 말이다. 하지만 허리를 삐끗했을 때 겪는 무시무시한 고통은 겹겹이 쌓인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도 남을 정도였다. 나는 처음으로 동네에 있는 척구런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커튼으로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간이 침대가 몇 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상당히 붐볐다. 이름이 불리자 나는 커튼으로 칸막이가 쳐진 독실로 들어갔다. 걷는 습관 때문에 아무래도 뒤틀리기 쉬운 골반을 교정함으로써 허리에 받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았다. 시술사가 허리를 문질러 대거나 눌러대기도 했고 끌어당기거나 비틀기도 했다.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피부 마사지를 받을 때처럼 단잠에 빠져드는 일은 없었다. 엉덩이를 누르자 갑자기 아팠지만 커튼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이 시술을 받고 있으니까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꾹 참았다. 그러자 혹시 아픈데 참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아, 네. 라고 답하자 그러면 참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무도 아프다면서 난리를 치지 않았다. 참고로 엉덩이가 그렇게 아팠던 것은 허리를 감싸느라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근육에 힘을 줬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시술을 1시간 받고 나자 삐끗했던 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허리가 한결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한 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서 2-3번 더 다녀도 아리송해서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 어중간함이 정체 마사지인 걸까? 의자 덕분인지 정체 마사지를 몇 번이나마 더 받으러 다닌 덕분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우선 공포의 요통은 그때 이후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8개월 후 허리를 삐는 것을 더욱 능가하는 고통이 나를 덮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쓸까 한다.